네, 잠금 해제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지금 현재 좀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370선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강보합 정도 지켜내면서 2,363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보면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약보합 정도 70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구간에서의 시장 흐름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IT 투톱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앞서 출발할 때는 상승부를 켜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다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3% 이상 올라가면서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강한 상승부를 나타냈었는데 오름폭 역시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1% 넘는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한 쪽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주는 그래도 상승불 켜고 있고 오늘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삼성물산, 카카오,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까지는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기아나 네이버, LG화학 등등은 좀 쉬어가는 모습, 그 밖의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침부터 계속해서 했던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요. 태양광 에너지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강한 시세 나타냈었고요.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정말 오랜만에 태양광주들이 올랐었거든요. 이렇게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보시면 풍력 에너지까지 다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풍력 중에서도 CS 윈드 보시면 오늘 11%대 강세를 여전히 지금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라던가 IRA 법안 관련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풍력이나 태양광주 강한 시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섹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다이내믹이 무엇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낙폭과대, 두 번째는 그 낙폭과대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종목군들의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수치여서 어니쇼크라고 했지만 시장이 그래도 반긴 것은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터닝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더니 정책 기대에 있는 건설주, 은행주는 좀 약간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종목으로 돌았고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오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국 기대로 여러 종목군들이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 신재생 종목군들도 하나솔루션 정도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야 이제 투자를 넓혀가면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크레딧이 많아진다라는 어떤 실적으로도 담보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투자 재원 조달에 문제 없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지 않아서 혹은 탄력이 줄어들어서 IR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 시장 쪽에서 또 밈 주식 움직이고 태양광 종목들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개별주들의 순환이 좀 돌고 있는 구간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IRA 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이 3월에나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마도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단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깊어지면 여전히 관심권 안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는 종목군들이지만 또 단기 반등폭이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상단에서 계속 그 기술적 저항에 걸리는 그런 구간이라면 저는 이들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비중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도 있다. 두 번째, 우리가 클린 에너지로 가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이라고 보여지지만 경기가 꺾이고 정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도 언제든지 중간에 꺾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만큼 원하는 속도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신다면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급등이 2거래일 연속으로 나오는 만큼 너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대규모 투자 얘기 나온 솔라허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한화솔루션 제외하고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 3월이나 돼야 IRA 법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은 오르는 쪽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가 항상 방송 전에 특징주를 뽑는 편이
시장인데 아까 전에는 이 종목이 2%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또 상승폭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또다시 이 수출 호재 거기다가 아랍에미리트의 이 대통령의 방문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지금 손잡고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종목을 이번 주 금요일에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75,000원 목표 주가를 주셨었는데 뛰어넘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1%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윗단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윗단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과속이 UAE에 가면 뭐가 특별한 게 나올까요? 대통령이 가는 것은 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무슨 계약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뉴스가 나왔겠죠. 그래서 정말로 사인하러 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소식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라는 것. 그래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어떤 기대감을 타고 너무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이다. 그렇다면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추세가 다시 흔들리기 전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또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단기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서의 신규 매수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작년, 재작년과 달리 뭔가 기대가 주어지면 거래가 터지고 급등하는 그런 일부 종목군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유동성 줄고 있고 금리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할 거고 과거에 비해서 긴축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니까 숫자가 따라가지 않는데 계속 주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또 숫자로 찍혀야 실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의 주가 상승 어느 정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보유자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한유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자 기업의 신고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볼 텐데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부진했었는데 지금 뭐 증권가에서도 이제 화학이라던가 전자 관련주들은 뭐 이미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1분기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 훈풍이 화학이라던가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화학주 반등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철강주는 해당 대상이 아마 아닐 거고요. 뭐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준비된 그림부터 보시면 이 마진 스프레드, NCC 3사의 마진 스프레드가 꼬리를 살짝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프타 가격이 지금 유가가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크게 변하지 않는 구간에서 제품 가격들이 일정 부분 반등한다면 그러면 마진 스프레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거든요. 6분기 연속 적자 종목이 적자를 줄여가는 구간에서의 베팅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면서 싸니까. 지금 6분기 연속의 적자를 보였다가 뭐 4분기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거고 올 상반기도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진 않겠지만 적자를 빠르게 줄여가면서 뭔가 시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가장 빠르게 이걸 순수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도 있고 뭐 하나케미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군 솔루션이죠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군들보다 더 순수하게 화학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대한유화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에 들어가기도 했다가 또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소비에서 끝나지 않죠. 그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유커가 얼마나 오느냐의 그 실제 숫자를 확인하면 탄력이 당연히 둔화되겠죠. 근데 중국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과거 대비해서 중국이 내수 점유율을 아무리 높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반제품이나 한국의 이런 추가적인 원료들을 일부 사갈 가능성 아니면 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프레드가 돌면서 일정 부분 적자를 줄여준다면 그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반등의 본질이다. 그러면 이건 역으로 뒤집으면 만약에 중국 리오프닝이 생각대로 가지 않거나 아니면 뭐 중국 쪽에 워낙 이제 다른 화학 제품들의 내수율이 높아지고 재고도 충분한 상황이어서 혹은 예상보다 여전히 증설이 이어지는 구간이어서
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주가는 급하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아까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 낙폭 과대 중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픽하면서 현재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섞여 있는 뭐 LG화학이라든지 태양광이 섞여 있는 하나솔루션과는 조금 다른 그런 움직임을 현재 구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결국은 중국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다시 만들고 막 신제품 쏟아내기 시작하면 삼성전기 같은 종목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1분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조업 측면에서 주목해 볼 것은 철강화학이 아니라 화학과 IT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과 IT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중요한 건 바로 수요일 텐데요. 그래야 또 적자를 벗어날 테니까요. 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준비된 이미지는 그냥 화학 공장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미지 찾아보면 뭐 중국에서 뭐 맨날 화재 나고 뭐 이런 것들만 네. 많이 나오게 되지만 실제로 중국이 과거에 대비해서 화학 그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면서 과거만큼 이제 우리 거를 수입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는 소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예전만큼의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기술의 변화가 있던지 아니면 뭐 비용 구조의 변화가 있던지, 그러니까 Q가 어차피 크게 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익 쪽에서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전고점까지는 못 간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전략 패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정말로 뭐 수요가 폭발해서 예전만큼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반적인 목표가 어디냐를 따져봤을 때는 중국의 화학 플랜트가 예전 대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주요 제품들 뭐 MEG라든지 LDPE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제품들에서는 중국이 재고도 충분히 있는 데다가 자신들의 증설 물량도 내수 물량도 꽤 늘었다라는 관점에서 예전만큼의 기대를 품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악을 벗어나면서 적자를 줄여가고 흑자로 전환할 임계점이 다가고 있다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 텐데요. 모래성 주가 사상 누각이다. 좀 어째 불안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 주셨던 것처럼 지금 뭐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 또 한번 도약이 나와야 될 텐데 주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이 모래성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금방 깨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신고가가 왔는데 이게 모래성을 쌓은 건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근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바닥을 쳤다가 뭔가 돌아설 것 같으니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과거의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정도의 급한 반등이었는가? 속도는 굉장히 빨라 보이지만 이제 평균치 왔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치보다 만약에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게 돼서 시장에서는 지금 뭐 3분기,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2분기부터 정말 흑자가 나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뭐 비용 구조 조정을 해서 만약에 비용을 줄인 것 때문에 뭐 상반기 내부터 빠르게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평균치 이상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최근 주가의 반등이 비교적 컸지만 말도 안 되는 수준, 역사적 밸류에 정말로 하단까지 떨어졌다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평균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 혹은 하반기 정도의 평균치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 평균치보다는 주가의 밸류를 조금 더 높게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건 역사적 밸류 밴드에서 봤을 때 PB 밴드에서 봤을 때 0.7배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목표 주가를 한 21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뭐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시기보다는 이것도 뭐 기간 조정 혹은 뭐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씩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 만큼 지금 이제 또 평균치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어제 또 뭐 외신을 통해서 막 이런 소식들이 나왔어요. 애플 쪽에서 이제 자체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소식인데요. 영향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애플의 홀로서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홀로서기의 지금 뉴스의 이 결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붙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데 애플이 여러 가지 순제품을 자기들이 만들 거다. 네.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맡길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향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뉴스의 진위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게 뭐냐면 4K가 몇 화소죠? 4K가 계산해 보면 800만 화소거든요. 네. 그런데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OLED처럼 필름 깔고 그 색소 있는 필름 깔고 그 밑에서 이제 발광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칩 하나 자체에 그 RGB 소자를 다 박아놓은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4K가 800만 화소니까 3 곱하면 거의 2,500만 개를 박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게 하나의 가격이 뭐 10,000원, 뭐 앞으로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 4K짜리 하나 만드는데 2,500만 개 때려 박으면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과연 애플이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서 바로 낮출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걸 만약에 집어넣었을 때 애플 워치의 가격과 애플의 하이엔드 폰의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당장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가에 영향을 주느냐? 실적에 영향을 주느냐? 저는 뭐 기자들이 조금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진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애플이 한 번도 자체적으로 무언가 생산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생산해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생산하는 순간 가격은 더 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어저께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흔들린 것은 저는 약간의 오버액션의 가능성이 높고 블룸버그의 뉴스 자체도 여전히 진위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뉴스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종합해 보면 애플이 뭔가 설계해서 누군가에게 주는 방향일 것이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BOE에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지금 벗겨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데 BOE한테 준다고요? 뭐 이건 좀 더 지켜보죠. 네, 이 뉴스 자체의 진위 여부를 먼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어제 이 소식 때문에 이거래일 정도 빠지긴 했지만 일단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당분간의 영업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LCD 쪽에서 그나마 좀 개선되는 모습이 21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워낙 많은 제품들이 팔려서 작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는 이제 적자를 줄여가는 단계.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다음에 제품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재고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빨리 좋아질 수도 있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IT 쪽에서 뭔가 획기적인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주 과감한 할인 판매를 통해서 재고 소진이 되면 일정 부분의 수요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LCD 쪽의 축소로 인해서 OLED 부분 쪽에서 약간 개선이 된다면 저는 뭐 그것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실적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이 종목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했던 종목인데 다시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업데이트 드리는 네.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실적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는 그럼 중립적인 수준의 흐름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의 밸류와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과거 적자를 냈던 시기의 평균치 정도의 밸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당연히 이익이 안 나니까 뭐 PR은 볼 필요가 없고요. PB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 정도 0.4에서 0.5 정도의 가격이 적자를 계속 기록하던 시기의 LG 디스플레이의 평균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는 그렇게 우리가 뭐 우려할 만한 가격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미래가 정말로 미래는 다 암흑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도 뭐 비싸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이 뭐 회색 잿빛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금의 밸류는 나름 그래도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적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IT 수요라는 게 계속 바닥을 칠 리만은 없고 일정 부분 개선된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재고 소진이 일정 부분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보면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뭐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손실이 나신 분들이 빠르게 손절매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한 0.6배, 0.7배 정도를 계상해서 16,000원, 뭐 17,000원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최근에 언급했던 LG 디스플레이인데 뉴스가 나온 만큼 업데이트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16,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